아, 안녕하십니까. 저는 K리그 의무위원장을 맡고 있고 현재 제주 유나이티드 FC 주치를 맡고 있는 이경태 정형외과 이경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운동 축구 선수 중에서 부주상골이라고 하는 이런 어, 질환이 꽤 많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주상골 증후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발 안쪽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선천적인 기형인데 대개 이게 이제 뼈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2차 화골획이 생기는 시기가 보통 한 국락고 6학년에서 초등학교 6학년에서 한 뭐 중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11세에서 14세쯤 되는 시기에 생기는데 이게 의외로 빈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10%, 약 10% 잡는데 우리 인구가 500만, 5천만 명이니까 500만 명 정도한테 있고 또 이게 축구 선수나 이런 농구 선수 같은 운동 선수한테 생길 때는 아주 운동에 영향을 주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잘 알아셔야 되는데 꽤 흔하죠. 되게 일반적인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증상이 없는 게 일반적인데 운동 선수한테는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되게 우리가 이제 운동 선수들하고 같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직접 공에 닿아서 인사이드 킥 할 때 이렇게 다치거나 또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일반적이고요. 또는 발목이 삐어서도 생기는 게 일반적인데 좀 증상은 되게 이제 생기면 여기가 붓고 뻘개지고 또 이제 그쪽이 아프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조깅할 때 또는 러닝할 때 이제 아프게 되는데 특징적인 거는 한 발로 들게 되는 원 레그 싱글 힐 라이즈라고 하는 한 발로 들 때 안 되기 때문에 점프할 때라든가 또는 페인트 모션 같은 거 하는 모든 동작에서 불편하게 됩니다. 아직 그 내추럴 히스토리가 완벽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되게 일반인에서는 이것이 평발로 진행된다고 보통 알려져 있고 그것은 이제 여기 붙게 되는 후경골근이라는 힘줄이 망가짐으로써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되게 이제 이 뼈 조각이 새로 생긴 우리가 부골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골이 생긴 형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1형, 2형, 3형이 있고요. 1형은 섬처럼 뚝 떨어져 있는 거고요. 3형은 이제 아예 붙어버리는 건데 1형, 3형은 대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 게 일반적이고 이렇게 어설프게 붙어 있는 것들이 주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되게 많은 경우에서 이제 아예 아프기 시작하면 되게 E형일 경우가 많고 그래서 여기 있는 중간에 여기가 이제 물렁겹 결합으로 있다가 발목이 삐면서 이게 끊어지는 이런 현상을 보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특별히 운동선수 그룹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이게 되게 이제 축구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타이트하게 신발을 신잖아요. 그래서 타이트한 신발 자체가 눌려서 거기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것도 있고 우리 저 인사이드 킥 할 때 여기가 많이 닿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이렉트 컨택트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발 가지고 이제 페인트 모션 한다든가 발 운동하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순발력 스피드를 만들기 위해서 급발진, 급가속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 번 리피티브하게 반복됨으로써 문제를 일으키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하고 좀 이게 양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일으키는 것들을 해부학적 구조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여기 이제 주상골이라는 뼈고요. 여기 이제 부주상골이고 그 사이에 물렁뼈 결합이 있고 힘줄이 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는 이 튀어나온 것 때문에 신발에 부딪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이 이제 그 여러 번 인사이드 킥이라든가 여기 자꾸 부딪히면서 문제가 되면서 여기가 이제 피로골절 전 단계인 피로 반응이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픈 이유가.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요 두 뼈 사이의 결합, 물렁뼈 결합, 카틸리지 결합이 이제 발목이 삐면서 이게 딱 끊어지면서 거의 골절 같은 형태로 아프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또 여기 붙어 있는 이 후경골근이라는 힘줄은 우리가 이제 아치를 잡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힘줄인데 이 힘줄이 이게 다치면서부터 천천히 자기 기능을 잃게 되면서 얘가 변성되고 후경골근 건염이 되면서 이게 이제 롱기튜디널 티어 즉 종파를 일으키게 되면서 문제가 일으키면서 이제 힘이 떨어지면서 평발되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생기는 건데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바이오미케닉, 프랙풋을 만드는 그런 기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진단은 쉽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외관상 봐도 튀어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엑셀 찍어보면 금방 알죠? 이렇게 타입 2 정도의 어설픈 오스클이 보이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다음에 뭐 본 스캔을 하면 이게 있어도 화가 났는지를 알 수 있는 본 스캔이 유용한데 사실 여기까지 최근에 옛날에는 많이 썼지만 요새 많이 안 쓰고요. CT에서 이제 어떤 골결합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사이즈가 큰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해보고 최근에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힘줄의 상황을 보고 이제 MRI에서 주변 상황들을 같이 보는 거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X에서는 이런 타입 2에서 이레귤러한 이런 본이 하나 더 있는 오시클이 보이면서 여기가 사이즈가 좀 벌어져 있는 골절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여기가 이레귤러하게 카트리지 결합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엔 초음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이 초음파에서 이게 이제 오리지널 주상골 네비큘라본이고 여기 이제 엑스레이 네비큘라인데 그 사이에 있는 싱크온트로일 수도 있고 물렁뼈 결합이 움직이는지 아닌지를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브로큰 됐는지 색깔이 변했는지 또 힘줄 여기 붙는 후경골근들이 이 텐던에 체인지가 있는지 또는 뭐 이 힘줄 염증에 의해서 플루이드 컬렉션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이제 초음파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MRI를 찍어 볼 수 있으면 그 뼈가 화가 진짜로 앵글이 화가 났는지 그래서 보니데마가 있는지 스트레스 리액션 같은 반응이 있는지 싱크로너스는 어떤지 그리고 또 원래에 있는 주상골까지도 부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우리가 이제 수술할 때 이걸 요것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아예 좀 더 깎아줄 때 이 본 이데마까지 깎아주는 이런 결정을 하게 돼 있고 힘줄이 상황이 어떤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고 또 주변에 다른 동반된 패스로지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는데 아주 유용해서 최근에는 MRI도 같이 되게 찍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그 진단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이 있는데 되게 뭐 이 엑스레이 한 장 찍어보고도 컨벤셔널 엑스레이 갖고도 다 알 수가 있는데 이거 뭐 간단하게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힘줄을 알려고 하면 이제 초음파라든가 MRI를 찍는 게 일반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본이대막까지 있는지 이런 걸 보려면 MRI까지 찍어보는 거 이런 정도의 사항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운동선수 그룹이나 이런 그 부주단골에서 도대체 이제 통증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70 케이스의 환자였고 되게 젊은 운동선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 키드너라고 하는 떼어내고 힘줄을 붙여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했고 남녀가 비슷했고요. 근데 결과로는 초음파에서 거의 모든 환자가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물렁뼈 결합이 이게 끊어지면서 벌어지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힘줄에 변성 있는 것들도 한 7%, 꽤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미리 힘줄이 망가졌구나 예측하며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싱크로너스가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이거 띄어내면 금방 좋아지니까 예후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MRI 찍은 상황에서는 본 이데마가 원래 본 네비큘라 본하고 엑스레이 네비큘라가 있던 경우에 대부분이었고 44 케이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셀 네비큘라만 보았던 건 3케이스 정도 있어서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스트레스 리액션 같이 이렇게 에, 나타날 수 있구나. 그리고 힘줄의 변화까지 온 거는 아주 많지는 않았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운동선수 그룹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 내리기는 운동선수 그룹과 아닌 사람들에서의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운동선수 그룹은 나이가 젊었고 되게 외상이 있었고 그리고 어, 이 엑셀 레비큘라 인저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싱크온들에 있어서 이제 모션 디스럽션이 있는 게 다 보였고 그다음에 특별히 본메로 이데마가 있어서 이게 스트레스 리액션 같은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서요. 어, 운동선수일 경우에는 뭔가 좀 다르게 어프로치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결론을 내렸고요. 평발과는 큰 뭐 변화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원래는 잘 아시겠지만 운동선수 그룹에서 축구 선수에서는 수술 방법이 유일한 방법인데
수술 진짜 하기 싫을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이제 튀어나온 프레저를 릴리빙하고 염증을 없애서 잠깐 안 아프게 하는 방법을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신발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튀어나온 부분에 이제 뭘 대서 안 아프게 하는 거, 그다음 아치 서포트 깔창 깔아서 이걸 도와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훈련량 줄, 액티비티 모디피케이션, 훈련량 줄이고 약 쓰고 물리치료하고 얼음 마사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는데 그냥 일시적이죠.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인데 뭐 거의 수술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되게 이제 뭐 어릴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축구 선수에서 이게 발견되면 일단 되도록 수술을 권장하고 있어서 어차피 이게 심가 오래되면 나중에 힘줄이 망가지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이 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페이퍼도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술할 때는 이제 얘가 어디가 아픈 건지, 이게 엑셀 내비큘러본의 문제인지 텐던의 프로블럼인지를 잘 알아야 되고요. 이게 사이즈가 큰지 작은지, 그다음에 형태가 어떤지, 몇 타입 몇인지, 그다음에 혹시 동반된 평반 플랫풋이나 아니면 뭐 티비아에서 게노 마룬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특별히 이제 운동선수, 축구 선수에서 중요한 거는 얘가 어느 정도 레벨인지, 국대 선수 레벨인지 아니면 뭐 팀에서 어느 정도 레벨인지, 후보 선수인지 베스트 11인지 이런 것들 이제 아는 게 중요하고, 이 수술한 타이밍이 이제 시즌인지 아닌지, 시즌 전후인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되고, 수술하면 3, 4개월 이상 걸리니까 이런 것들 잘 고려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얘를 키 플레이어가 얘를 빼면 이제 팀이 완전 망가지는지 이런 것들 이제 확인하셔야 되겠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팀 코치나 우리 트레이너들과 잘 상의를 해서 수술 시기라든가 방법들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쓸 방법은요, 여기 뭐 여러 가지를 써놓긴 했지만 사실은 뭐 모디파이드 키드너라고 하는 그걸 떼어내고 힘줄을 다시 붙여주는 방법이 골드 스탠다드죠. 그냥 뭐 거의 99.9%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운동선수는 특별히. 왜냐면 이제 이런 심플릭션이나 멀티플 드릴링, 퓨전은 성공률에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교과서에 나오고 이제 논문에 나오지만, 이 퓨전 같은 건 특별히 이제 재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 이 퓨전 했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또 재수할 수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고, 재활도 느리고, 그리고 튀어나온 게 남기 때문에, 또 멀티플 둘링도 이제 튀어나온 게 남기 때문에 이제 대개는 이런 방법은 잘 안 쓰고 이제 이런 모디파이드 키드너 프로시저를 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방법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거고요. 예, 안쪽에 절개를 하고 그 싱크로니스를 찾아서 띄어내고 남아있는 힘줄을 약간 어드밴스 시켜서 붙이는, 깎아내겠죠. 붙이는 작업인데요. 뭐 굉장히 쉽기도 하고, 또 힘줄이 망가져 있지 않았다면 뭐 예후는 아주 좋은 그런 수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셔텀은 이제 금방금방 수술하고 좋아지는 거를 뭐 여러 페이퍼에 나왔는데, 그럼 한 4, 5년 정도 결과는 어땠는지 이제 보려고 이제 그런 미드텀 결과를 확인했는데, 저희가 논문을 냈죠. 그래서 어 50쪽 50개 발을 이제 대상으로 했고요. 경과가 좋았고, 미드텀에서도 뭐 그 환자 만족도라든가 또는 각도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좋아서 할 만한 수술이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운동선수 그룹에서도 역시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축구 선수. 얘입니다. 이거 이제 축구 선수였는데요. 이쪽에 이제 여기 보이시죠? 약간 이레귤러하고 약간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색깔이 좀 변하긴 했는데, 이게 2년간 재활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결국 다른 병원에서 1차로 그냥 퓨전을 했습니다. 근데 튀어나왔는데 이게 안 붙었어요. 그래갖고 결국은 완벽하게 붙지 않으면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 한 6개월 고생했는데 안 돼서 저희가 다시 수술을 그걸 띄어내고 완전 띄어내고 그냥 슈처 앵커라고 하는 걸 박아서 그냥 붙여서 잘 복귀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퓨전 좋지 않고 그냥 그 모디파이 퓨전 하면 쉬우니까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재활은 과거에는 이제 기부스를 육지에서 참 이게 힘들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많이 이것도 변했죠. 그래서 되게 리턴 플레이 타임을 한 3개월 잡고 시행했는데, 최근에는 이 6주 때 풀었던 기부스를 4주나 2주 근처에서 풀어서 ROM을 빨리 시키는 그런 방법을 해서 스키부츠 같은 캐머컬을 신겨서 훨씬 더 빨라지게 돼 있고, 거의 요새는 3개월 정도면 복귀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논문에 나왔던 이제 일본 애들이 했던 건데 이렇게 드릴링만 해서 살 나오게 해갖고 붙인다 그러는데 이게 뭐 좋았다 그러는데 이게 뭐 운동선수는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에, 아픈 게 좀 남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바람직하지 못한 술인 것 같고 운동선수한테는. 그다음에 이제 퓨전 아까 얘기했던 여기를 잘라내 갖고 다시 붙이는 스크루 픽세이션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붙으면 또 골치 아프고 이게 유니언 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그다음에 재활이 더 길어지고 나중에 뽑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이런 방법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여러 스위스 애들이 한 5명 한 게 있고요. 또 영국 애들이 했던 그런 게 있는데 뭐 안 붙은 게 2케이스 있었고 또 스크루 자극도 있었고 우리 한국에서 했던 것도 있었는데 뭐 좋다고 그러지만 역시 너니언이 6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를 생각할 때는 되도록 간단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래야지 빨리 수술도 짧게 하고 조금 건드리고 해서 빨리 복귀시키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래서 얼마나 걸릴 건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스터디해 본 게 있는데요. 138케이스 많이 했죠. 그래서 운동선수들 축구 선수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모디파이 키드널 했고 되게 한 3개월쯤 걸려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턴 플레이 타임을 한 3개월 잡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되게 90% 정도에서 4개월에는 완전히 게임 리턴 투 컴피티션에 들어갔고 모든 환자가 5개월 때는 완전히 100%다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평발이나 이런 게 어떻게 영향을 미쳐 봤더니 평발이 있을 경우에는 재활이 조금 늦었다라는 걸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나이에 관계돼서 성장판이 닫혔느냐 안 닫혔느냐에 따른 거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냐 작냐, 이거 사이즈가 크냐 작냐에는 복귀하는 시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결론적으로 3개월 때 첫 번째 게임에 들어왔고 4개월 때는 컴피티션에 들어갔고 그리고 5개월 때 다 복귀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롱텀 이거 한번 수술하면 이제 잘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수술 끝나면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아이템이고 그래서 약간 평발이 있을 때는 이제 약간 복귀가 늦어질 수 있다, 재활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운동선수, 특별히 축구선수에서는 이제 이 선수가 어느 레벨인지, 시즌과 관계되는지, 키플레이어인지, 또, 코치 감독 선생님과의 이제, 소통을 통해서 수술 결정하고, 컨서버티브 트리트먼트는 그, 아주 필요한 때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되게, 수술이 우리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이퍼포스 레벨 이런 때는 되게 수술해서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일반적으로 돼 있고 되게 복귀 타이밍은 첫 매치가 3개월쯤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일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부상골이 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봐서는 아마 일찍 수술하는 게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을 길게 하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